때는 17세기 명나라 말기로 갑니다.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로 교체되는 시기였죠. 명나라는 왜 망했을까요? 극심한 한파와 가뭄, 대규모 농민 반란, 부정부패, 국력 쇠퇴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멸망을 부르고 말았죠. 이 상황을 그대로 지켜본 한 명나라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왜 자신의 나라가 망해갔는지 고민했습니다. 황제에게만 집중된 권력과 실속 없는 사상이 명나라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한 개선 방법은 놀랍게도 민주주의를 연상케 하는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현대의 민주주의까지는 아니지만 백성이 주권을 가진다는 생각은 과거 봉건 체제를 무너뜨리는 사상이었죠. 근대 사상의 가능성을 보여준 그는 바로 황종희입니다. 황종희는 명말청초의 인물입니다. 명나라 학자였으며 청나라에 저항하느라 고단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죠. 동시대를 살았던 고현무, 왕부지와 함께 당시를 대표하는 학자 3인으로 유명합니다. 시대 변화를 갈망했던 인물들이죠. 황종희는 양명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문들을 섭렵하게 됩니다. 현실에 유용한 경세론, 실학을 중시했다는 특징이 있죠. 과학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사상적으로 민본 사상을 발전시켜 민주 사상을 이야기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의 대표저서 명의대방록으로 유명하죠. 황종희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명문가 집안에서 마지로 태어납니다. 남들처럼 출세를 위해 유교 경전을 공부했지만 밤에 몰래 소설이나 야사를 즐겨 읽었습니다. 그는 사실 출세에 큰 관심이 없었죠. 그러나 어머니에게 이것을 들키게 되고 곧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전혀 화내지 않고 그 또한 지혜를 개발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죠. 아버지는 아들이 과거 시험에만 매몰되지 않길 바랬습니다. 이후 황종희는 자유롭게 읽고 싶은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아버지는 동경의 대상이었죠. 당시 명나라는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지방 곳곳에선 반란의 분위기가 감돌았고 내부에선 무능한 왕과 그걸 이용하는宦관들, 당파들 간의 분쟁도 끊이지 않았죠. 혼란했던 시대 분위기 속에서도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나선 이들이 있었습니다. 황종희의 아버지 황존소가 그중 한 명이었죠. 신념이 강한 지식인으로 나라를 병들게 하는宦관 무리들을 대적하기 위해 독림당이라는 당파에서 활동합니다. 그는 명나라의 간신, 환관 위충현과 대적하게 되었죠. 수차례 분쟁이 오가며 다투었지만 조서를 조작할 수 있는 환관을 당해내긴 어려웠습니다. 결국 독림당 세력은 위기에 몰렸고 황존소와 일행들은 환관의 모략으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고문을 받아 동료들은 하나둘 죽어갔으며 결국 황존소도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죠. 그는 죽기 전에 어린 황종희를 만났고 역사를 공부하는데 힘쓰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사형을 당합니다. 어린 황종희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때 나이 17살이었죠. 그는 아버지의 복수를 다짐합니다. 2년 뒤 숭정제가 왕위에 오릅니다.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죠. 이때 환관의 무리들이 탄핵되고 숙청되기 시작합니다. 잠시나마 개혁 의지가 보이는 듯 했죠. 위기를 감지한 위충현은 도망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황종희 자신이 직접 복수를 이루진 못했죠. 대신 그는 위충현의 하수인들을 신문하는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죄인들은 살고 싶어서 전날 황종희에게 뇌물을 써가며 한 번만 도와달라 부탁하기도 했죠. 하지만 황종희는 그 사실조차 고발합니다. 원수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황종희는 억울하게 당한 아버지를 생각하며 증언을 합니다. 그러다 분노를 참지 못해 가지고 있던 송곳으로 원수들을 죽기 직전까지 마구 찔렀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복수심에 가득 찼었는지 알 수 있죠. 황종희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며 역사 공부를 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생전에 소개해준 양명학자 유종주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는 잘못된 양명학을 비판합니다. 욕망대로만 행동해 질서를 어지럽히는 양명 좌파를 경계했죠. 온건한 양명학, 양명우파를 따랐습니다. 황종희는 좀 더 폭넓은 시야를 갖고자 했습니다. 학문을 함께할 사람들과 모임을 만들고 지식인들과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시험에도 도전했으나 합격하진 못했습니다. 출세에만 집중하지 않았죠. 다양한 학문을 배우며 사회활동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35살 때 명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명나라는 내부와 외부 모두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내부에선 농민 반란이 일어났고 결국 이자성의 난이라는 대규모 농민 반란으로 북경이 함락되고 맙니다. 이에 숭정제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죠. 명나라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농민 반란도 얼마 가지 못해 쳐들어온 후금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후금은 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청나라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죠.
그럼에도 명나라의 잔존 세력들은 아직 남쪽에 남아있어 남명이라고 불렸습니다. 황종이는 명나라 사람으로서 끝까지 청나라에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전 재산을 털어 병사 500명을 모집해 세충영이라는 군대 조직을 만들어 청나라에 저항합니다. 5년 동안이나 투쟁을 이어갔죠. 하지만 역시나 역부족이었고 결국 청나라 군대에게 제압당하고 맙니다. 청나라는 황종이에 수배령을 내렸고 그는 쫓기는 신세가 되어 몸을 숨기고 다녔죠. 황종이는 약 10여 년간 도망다니는 신세로 지냅니다. 그럼에도 그는 틈틈이 학문을 익히며 글을 씁니다. 왜 나라가 망했는지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고민했죠. 특히 53세 이후로 수많은 저작들을 남깁니다. 정치부터 역사, 천문, 지리까지 분야는 폭넓었죠. 이때 저술한 명의대박록은 그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대표작입니다. 그는 여러 곳에서 강학을 하며 제자들을 기르고 명성 또한 높아졌죠. 당시 청나라 황제 강희제는 명나라 때 선비들을 관직에 들이고자 했습니다. 황종이도 그 대상이었죠. 하지만 그는 끝내 거부합니다. 명나라 사람으로서 신의를 지키려 했죠. 그러나 말년에 들어서는 생각이 바뀐 점도 보입니다. 제자들은 관직에 내보냈고 그래도 청나라를 인정하는 듯한 문구를 써냈죠. 예전처럼 청나라에 대해 완고히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86세까지 저술 활동을 계속하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황종이는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교체되는 격변기를 살았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했죠. 그는 옛 사상을 비판 및 수용하면서 민주주의를 연상케 하는 사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대 사상의 맹하로 평가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는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황종이는 나라의 주인이 백성이라 생각했습니다. 그 바탕엔 맹자의 민본 사상이 깔려있죠. 민본 사상을 좀 더 발전시켜 백성의 권리와 책임인 주권에 대해 언급합니다. 시대 변화를 갈망한 명말총초의 인물들은 천하의 흥망에 필부도 책임이 있다 라는 백성들의 주권의식을 이야기하죠. 황종이 또한 주권은 민의에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재상, 사대부 중심의 정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완전한 민주체제까지는 아니죠. 그래도 근대 사상으로 나아가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현실에 유용한 것들을 중요시합니다. 때문에 그는 모호한 학문, 성리학을 비판했죠. 성리학자들이 형체도 없는 리를 깨닫겠다고 가만히 앉아서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 황종이가 보기엔 별로 득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 시간에 직접 배우며 지식을 쌓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 생각했죠. 그는 배움, 교육을 중요시했으며 경제, 과학에도 관심이 많아 다양하게 탐구했습니다. 이제 황종이의 사상을 키워드로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군주해양론, 경세론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군주해양론입니다. 황종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에 군주가 가장 해롭다. 이 말은 권력만 챙기는 군주가 해롭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태초에 군주가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인간은 본래 개개인의 이익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공적인 문제점들이 생긴다고 하죠. 공적인 이익이 있어도 도모하지 않고 공적인 해악이 있어도 누구도 해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군주의 역할이라고 하죠. 군주는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내어주고 공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이기에 수고롭습니다. 수고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군주라고 하죠. 하지만 대부분 후대의 역사 속 군주들은 천하가 자신의 것인 양 이익만 챙겼다고 합니다. 이들은 군주의 역할은 하지 않고 권력만 탐하고 있으니 가장 해롭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군주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군주가 현명하지 않을 수도 있고 판단 또한 항상 옳을 수 없으니 각 분야의 전문가나 재상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상명하복하는 관계가 아닌 평등한 위치에서 나랏일을 의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치 사업 파트너처럼 말이죠. 그리고 나랏일은 모두 백성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관직에 들어가 출세하는 것도 군주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백성을 이롭게 하는 구체적인 법을 제정해 언제나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군주의 폭정을 제지하는 수단이죠. 이처럼 황종이는 군주의 권력을 신하, 백성들에게 분산시키고자 했습니다. 명나라가 망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재상제 없는 독자적인 왕권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또한 지방 곳곳에 학교를 세우고 교육과 동시에 정치 토론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여론을 종합해 마땅히 옳은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이죠. 군주 혼자만 권력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 신하와 백성 모두가 권력을 나누고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황종이는 명나라 사상의 폐단이 실용적이지 못한 것에 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경세론에서도 발견할 수 있죠.
혼란했던 명나라 말기에 유학은 사상적 한계를 보입니다. 따라서 변화가 요구되었죠. 모호한 이치를 탐구하는 이론보다는 현실에 유용한 이론들이 각광받습니다. 허학보다는 실학이 떠오르고 있었죠. 황종이 또한 현실 속 유용한 것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고민했죠. 그는 토지제도로 정전제를 주장했고 당시 망가져 있던 화폐제도를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상공업에 대해서도 시각이 달랐습니다. 농업사회였던 당시 사람들은 상업이나 공업이 천한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명말 청초에 들어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황종이도 상공업은 더 이상 미천한 직업이 아닌 농업과 동등한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던 직업의 귀천을 극복하려 했죠. 황종이는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명나라 말기인 17세기에 근대 사상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상가로 평가받습니다.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친 프랑스 철학자 루소와 닮았다는 시선도 존재하죠. 루소의 사회개혁론과 황종이의 명의대박록은 서로 민주사상을 언급한 점에서 유사점이 있기 때문이죠. 황종이가 루소보다 100년가량 앞선 인물인 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망해가던 명나라를 바라보며 개혁을 외치던 황종이는 비록 기존의 학문을 뒤엎을 만큼의 여파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혼란의 시대에 탄생한 사상, 전제군주제의 해체는 청나라 이후 근대에 접어들면서 훗날 더욱 주목받게 된 사상이 되었고 황종이라는 인물 또한 관심을 받게 되었죠.